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친구의 아내 때문이었죠. 대학 동창인 친구는 1년 전쯤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의 아내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미인이었죠. 사실 저도 그녀를 몰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 그녀가 결국 친구의 아내가 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지방에서는 금수저 집안이었고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친구였죠. 어떻게 봐도 부럽기만 한 친구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죠. 중견기업이라지만 월급이 많지도 않았죠. 그나마 서울 변두리라서 집값 부담은 적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장가를 가기도 부담이 되었죠. 그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을 계속 미뤘더니 헤어지자더군요. 저는 화가 났지만 딱히 그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녀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선을 보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축도 했고 대출금도 착실히 갚아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산을 불렸지요. 회사 선배들과 조금씩 유흥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흥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이나 당구장을 가는 정도였죠. 단란주점 같은 곳은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곤 했지요.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우미들을 불러서 같이 놀려고 했지요. 금방 도우미들이 우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지요. 저는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그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여자들 속에서 눈에 확 띄더군요. 그녀는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아마도 실내가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배 중 한 명이 그녀를 찜하더군요. 그녀는 노래방에서 보기 힘든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군침을 흘리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처음 그 선배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더군요. 왠지 그 순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사이로 끼어들었죠. 그녀를 먼저 찜한 선배가 당황하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저를 알아보았는지 크게 놀라더군요. 저는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도 너무 놀라서인지 순순히 따라오더군요. 막상 밖으로 나오자 뭐라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선배들에게 먼저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내 포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나 친구네 집안이 힘들어졌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아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남편과 사이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사실 친구네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고 친구는 그녀의 미모만 보고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자신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을 하면 위자료 조금 받고 끝이었죠. 그렇다고 재산 분할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동안 속을 끓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올 때만 화목한 척 했던 것이었죠. 지금은 친구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한다더군요. 그곳에서 웬 여자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거의 항상 혼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더군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반항심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돈이 벌어졌고 남편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을 계속했더군요. 아는 얼굴을 만나지 않으려고 먼 동네로 온 것인데 하필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술에 제법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흐트러진 그녀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그녀가 먼저 제게 기대더군요. 그 순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죠. 저는 그저 노래방 도우미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취한 그녀를 데리고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제 여자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런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를 안았지요. 학교에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품을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감히 넘보지도 못하던 여자가 제 품 안에 있었죠. 그녀도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주더군요.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근을 했더니 선배들도 난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에 알던 친구라고 둘러댔지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한 죄책감도 컸지만 여신 같던 그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밤에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이인데 이렇게 또 보니 어색하더군요. 저는 어제 일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술 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죠. 그녀는 오히려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사실 바람을 피려고 노래방에 갔다고 했고 오히려 지금은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뭔가 남편에게 한 방 먹인 기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미녀를 안아볼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았죠. 그녀는 제게 술 친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사람이 제일 그리웠다고 했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한잔하면서 그녀는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을 쏟아냈지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한참 털어내곤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더군요. 얼굴이 붉어진 모습이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둘이서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제 애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말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노래를 불렀지요. 정말로 그녀가 제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국 노래방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울적할 때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또 바보처럼 뿌리치지 못하고 만났고요. 그날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렇게 그녀와 가끔씩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물론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습니다. 외로운 날이면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녀에게 달려갔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잠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함께 잔 적도 있었지요. 그 순간은 마치 그녀가 제 애인 같았지요. 그 무렵 그녀와 결혼까지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길 바라기도 했지요. 그녀가 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불륜남일 뿐이었죠. 그녀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빈털터리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은 그녀의 기대 이하였지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혼하지 않고 즐기며 살길 원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재산분할이 가능할 때 이혼을 하려고 했지요. 참으로 영악하고 속물인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일 뿐이었죠. 그런 필요에 의해 만날 뿐 사랑은 하지 않았죠. 그녀를 만난 이후로 친구들과는 멀어졌습니다. 물론 그녀와의 관계를 들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친구를 보는 게 가장 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그러면서 오직 그녀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그녀에게 연락도 했고 그녀의 동네로 찾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녀에게 집착을 시작했죠. 그러자 그녀가 단숨에 저를 멀리하더군요. 이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딱 그 정도 가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자 냉정하게 저를 잘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메시지는 확인도 하지 않더군요.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만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했죠. 그리고 최근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지요. 친구는 최근 이혼을 했고 다른 여자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버티더니 결국 이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괜한 기대감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제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었죠. 이혼을 하면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슬프지만 그녀는 제게 조금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녀의 기준에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알기에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구걸을 하려는 제 모습이 비참했죠. 그래서 그녀를 잊고 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녀가 그립기도 하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